이카루스의 비상과 추락입니다. 이제 자, 이카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스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옛날 고대 고시국가 시대에 크레타 섬에 미노스 왕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기술자입니다. 공예의 기술자가 공예와 조각과 뭘 만드는 건축의 기술자가 크레타 섬에 와서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미노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이달로스라는 이 기술자는 궁녀와의 사이에 카이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두 신인의 계문을 낳은 미노스 왕비 88. 이 미노스 왕이 된 것은요, 일반적으로 부왕이 아들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아들들 간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미노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미노스가 왕이 되기 전 왕자 시절에 포세이돈 들어보셨죠? 바다의 신, 지진의 신, 말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은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는 귀신이라든가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형상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즉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약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인성을 부여해서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 포세이돈은요 항상 요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삼지창이 뭘 의미하냐면 비, 구름, 바람입니다. 비, 구름, 바람. 근데 어르신들 우리 단군 신화에 우리 단군 왕검이 신단수에 내려올 때 세 사람의 신하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비, 구름, 바람이에요. 운사, 우사, 풍사.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사람들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왜 구름이 없다가 느닷없이 나타나는지, 조용하다가 바람은 왜 부는지 굉장히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해서 미노스가 포세이돈 당신이 나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긴 황소를 하나 보내주면 포세이돈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미노스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 될 거다. 포세이돈은 그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크레타 국민들은 미노스가 포세이돈의 지지를 받고 있네? 그래서 미노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그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반납하기로 했어요. 반납하기로 했는데 미노스가 왕이 되고 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졌어. 이 황소가 너무 잘생겼거든. 그래서 뒤로 꼽을 쳐놓고 못생긴 황소를 갖다 줬어요.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중간에 배달사고 내는 놈 많죠. 뇌물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똑같아요. 분명히 주라고 줬는데 저놈은 못 받았다고 그러거든. 요놈이 가로챈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잘생긴 황소는 꼽을 쳐놓고 못생긴 황소를 반납하니까 포세이돈이 그래도 신인데 이 자식 봐라. 이놈 새끼를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하고 벌을 줍니다.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 하면은 미노스 왕의 왕비 파시파에가 그 황소에게 반하는 벌을 줘요. 홀딱 반해버려 그냥. 왕비가 황소를 보고 그래가지고 저 황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바로 포세이돈의 지금 이 마법을 건 거야. 근데 파시파의 왕비의 눈에는 황소가 자기 연인으로 보이지만 황소의 눈에는 그 뭘로 보여?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황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다이달로스, 조각을 기가 막히게 하는 다이달로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암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나무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암소야. 그래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 암소 속에 파시파의 왕비가 들어가서 그 황소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미노타우로스라는 아들이에요. 자, 요게 암소입니다, 지금. 요게 파시파의 왕비예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예술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림입니다. 이게 다이달로스입니다. 이렇게 줘요. 자, 근데 미노타우로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비가
황소하고 관계를 해서 낳았으니까 머리는 황소이고 밑에는 사람이에요. 요걸 파시파의 왕비가 어려서 길렀는데 점점 갈수록 포악해져. 그래서 미노스 왕이 다이돌로스에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미로. 이게 라비린토스라고 하면 미로입니다. 라비린토스. 자, 파시파의 왕비고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머리는 황소이고 몸은 사람이에요. 요걸 낳은 거예요, 지금. 어려서 이렇게 길렀는데 점점 포악해져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라비린토스, 즉 미로에다 가둬버립니다. 여기 가두면 못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줍니다. 여기 가둬버렸어요. 자, 그런데 미노스 왕이 그 당시 아테네에서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죠. 자기 아들이 아테네 체육 경기를 갔다가 거기서 피살당해버려. 그래서 미노스 왕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아테네에서는 평화의 조건으로 미노타우로스에게 9년에 한 번씩 총각 7명, 처녀 7명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놈이 잡아먹죠, 이제. 근데 2번까지 그렇게 보내다가 3번째 보낼 때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납니다. 아테네의 왕자입니다. 테세우스가 제물로 위장을 해가지고 크레타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꼭 말썽을 피우는 게 공주야. 꼭 공주야. 미노스 왕의 크레타, 미노스 왕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금방 홀딱 반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수 있는 칼과 자기가 짠 붉은 실을 줍니다. 붉은 실은 왜 필요하겠어요? 미로기 때문에 들어갈 때 몸에 묻고 들어가서 나올 때 그 줄을 따라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테세우스고 여기죠. 테세우스가 미로에 들어가서 라빈토스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척살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조각과 그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미노타우로스를 척살하고 테세우스는 실을 따라서 나와서 아리아드네 공주와 그 다음에 희생물들을 데리고 크레타 섬을 탈출합니다. 자, 그런데 크레타 섬을 탈출하는데 중간에 낙소스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리아드네 공주가 잠자고 있을 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아리아드네를 그냥 두고 가라고 계시를 해서 잠자고 있는 통에 테세우스 왕자는 그냥 떠나버려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낙소스 섬에 자주 들리는 요게 누구냐면 디오니소스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예요. 바카스. 요게 와서 디오니소스가 보니까 이 아리아드네 공주가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이때 요 디오니소스가 결혼 선물로 왕관을 주는데 아리아드네 공주가 죽고 나서 그 왕관이 아리아드네 공주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에 별자리가 별 그려놨죠. 이게 아리아드네 별자리입니다. 북쪽 왕관자리. 자, 현대적 모던 버전 아테나 여신입니다. 이게 이지스 방패입니다. 방패. 이게 오스트리아, 이게 의사당 같은데요. 오스트리아 국기가 보이니까 이게 아테나 여신상입니다. 왜 여기다 세워놨냐면요. 이게 지혜와 전쟁과 기술의 여신입니다. 근데 지혜와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쟁은요, 지혜가 없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 여기다 나라를 수호하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테나가 나오니까 이게 아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 개념입니다. 아테나고 요 헤라입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입니다. 요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로는 비너스가 됩니다.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고 요건 트로이 왕자, 둘째 왕자 파리스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됐냐면 서베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의 몸을 검사하고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고 이러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래서 파리스 왕자가 이게 아테나보다는 아프로디테가 더 이쁘니까 여기다 사과를 줍니다. 사과는 사랑의 의미죠. 하트. 그러니까 아테나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저놈한테 주나 저년한테 주나 그러고 지금 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미노스 왕이 그 자초지종을 다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왕비가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소대가리의 사람 이 아들 괴물을 낳은 것은 다이달로스라는 놈이 암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인 이카루스를 바로 라비린토스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어요? 그놈은 이것을 나중에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자기 재주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걸 다이달로스 컴플렉스입니다. 자기가 만든 미로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로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거 많죠. 길로또 만든 놈이 지가 목 잘라 죽고 중국에 보면 지가 법 만들어가지고 지가 그 법에 죽고 그런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장점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갇혀버렸어요. 이카루스하고 그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궁에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서는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었지만은 어디로 나가는 구멍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로 솟아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늘로 날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게 크레타 섬이니까 그 배를 전부 다 왕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로 솟아서 날아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요게 다이달로스고 요게 이카루스예요. 아들 이카루스, 다이달로스. 다이달로스는 하늘에서 섬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겠죠. 이 라비린토스 미로 위로 떨어지는 날개를 수년간 수집해서 날개를 만듭니다. 날개 깃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카루스고 다이달로스입니다. 나는 연습을 지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라비린토스에서 비상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음 날아가죠.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자기 아들 이카루스에게 누차 경고를 했어요. 너무 높게 날지 말라. 왜냐하면 날개를 뭘로 붙였냐면 밀랍으로 붙였어요. 왁스, 밀랍으로 붙였기 때문에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는다. 너무 높이 날지 말라. 바다 밑에 너무 낮게도 날지 말라. 너무 낮으면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서 날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높이로 계속 날아가라. 이렇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카루스는 하늘로 비상을 하니까 아이고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계속 올라가서 태양가까지 올라가 버리죠. 자, 그래서 날개가 녹아서 떨어집니다. 이게 이카루스의 추락이에요. 떨어지죠. 이카루스의 추락이에요. 자, 이카루스의 비상과 추락은요,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화가, 예술가들의 또 시인이라든가 소설가, 희곡의 주제가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날개를 달면 한없이 올라가고자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처박혀요. 네. 이게 아주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카루스의 추락인데 이카루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손 안 보여. 그렇죠? 안 보이는데 잘 보면 보여요. 여기요. 여기 팔만 하나 보이네. 여기 팔. 머리도 없고 팔만 하나.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이쪽에 팔도 2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밥 깔고 있죠. 밥 깔고 있는데 이 자식이 빠져 죽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양치고 있는데 이놈이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는데 니까 놈이 빠져 죽고 말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더 한심한 사람은 아니 한심한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은 옆에 낚시질 하고 있는데 여기 빠져 죽는데 낚시에만 관심이 없지 아무 관심이 없어. 빠져 죽는데. 다시 말하면요, 인간이 자기 능력 이상으로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리다가 추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새끼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우리 그 꼴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무 태양 가까이 올라가다가 왁스로 붙인 날개야. 진짜 지날개가 아닌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자, 이카루스의 날개의 의미는 그래서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다 제가 권장하려고 하는 것은요, 미궁, 라비린토스, 다시 말하면 빈곤, 나올 수 없는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걸어 나오지 못합니다. 뛰어 올라야 돼요. 날라야 돼요. 비상해야 된다고, 비상. 날라서, 플라이트. 날라야 돼요. 날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평생 뼈 빠지게 집에서 일하시고, 구멍가게 하시고, 취직해서 뭐하고 방판하시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빈곤에서 탈출하셨습니까? 그렇게 탈출 못해요. 네.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할 때는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동경, 호기심, 꿈, 도전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앉아있고 기어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욕은 금물이라는 걸 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튀어오르되 그게 왁스로 붙인 날개니까 너무 태양가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 바닥으로 날지도 말라. 그것은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바다에 빠진다. 그 얘기거든. 이게 뭡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중용우도입니다. 중용우도. 자, 바로 이카루스 컴플렉스, 다이다로스 컴플렉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치솟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카루스 컴플렉스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현상의 안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게 이카루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이다로스 컴플렉스는 자기가 가진 기술, 자기가 가진 장점 때문에 자기가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다이다로스 컴플렉스래.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서울대학 나왔거든.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